투고자 나가노현 경비회사 경영 HGC 47세 남성. 이 괴담에는 일부 자극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들으실 때는 주의해 주십시오. それはまだ私が刑事部捜査一課に在籍していた頃の話です。 이건 아직 제가 형사부 조사 1과에 있을 무렵의 일입니다. 조사 1과라는 건 살인, 강도, 폭행, 상해, 유괴, 성범죄 등의 흉악범죄 수사를 취급하는 부서로 하루하루의 수사는 정말로 치열함의 극치였습니다. 그 조사 1과에 몸담았던 18년 동안에서도 제게 있어 가장 불가사의했던 이 사건은 20년 이상 지난 지금에도 가끔 꿈을 꿀 정도로 선명하게 인상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방치되어 있던 한 대의 차량에서 시작됐습니다. 장마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맹렬하게 더웠던 여름 어느 날, 산 주변 마을 주민에게서 산길 옆에 수상한 차량이 서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근처 파출소 순경이 확인을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차량은 현내에서 왔으며 차량 번호 조회로 3일 전에 도난당한 도난 차량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원 요청을 받고 몇 명의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그 근방을 수색한 결과 차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속의 급경사면에서 빈사 상태의 남성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구급으로 이송된 남성은 신원 확인할 물건이 없나 조사하자 차 안에서 지갑에 들어있던 유효기간이 만료된 면허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였던 건 그 남성이 보통 남성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기타오카 신이치로, 가명. 사건 당시 29세. 남자의 신원이 판명된 즉시 제가 있던 조사 1과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형사로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남자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으로서 용서가 안 되는 자였습니다. 기타오카에게는 미성년자일 때 1명, 22세 때 4명, 모두 외설적인 목적으로 어린 여자아이를 연속으로 유괴 또는 동행했던 전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은 미성년자일 때 사건에서는 소년원에서 2년 교정교육을 이수했습니다만 성인이 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외설 행위와 유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던 거죠. 당시 혈기왕성했던 저는 어째서죠?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죄를 진 사람이 없다뇨. 분명히 정신병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시뻘건 혀를 내밀고 웃고 있어요. 반드시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겁니다. 라며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만 상사에게서도 그건 유죄가 나올 수는 없어. 기껏해야 피감치야. 라는 위로를 받으며 이 나라의 사법제도의 미숙함을 진심으로 원망했습니다. 피감치란 정신병원 등의 감치를 받아야 하는 정신 이상자에 대한 법률 용어입니다. 그 후에 재판에서 기타오카의 조치 입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조치 입원이란 정신장애에 의해 자타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신보건복지법에 따라 해당 환자를 광역자치단체 지사나 시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비의료이며 자타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무기한 계속됩니다. 그러나 겨우 3년도 되지 않아 퇴원하고 일반 사회에 방치되어 그 후 행방이 묘연해져 있었죠. 그런 남자가 홀로 산속에 들어가 산나물 캐기를 즐길 리도 없습니다. 놈이 산에 들어간 이유는 단지 하나. 사람들에게 들켜서는 안 될 것을 감추기 위해서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다만 그 이유를 듣고자 해도 본인은 의식불명 상태의 중태이고 아무래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기타오카의 부상 상태는 심각해서 우측 두부에 두개골 골절 외에 부러진 갈비뼈가 오른쪽 폐에 손상을 입혔으며 오른쪽 발목은 무언가에 심하게 잘린 듯 깊이 베어 아킬레스건이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타오카 발견 당시에 옷이나 소지품을 일반적인 사고보다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과학경찰연구소에 보내보자고 상사에게 간청했습니다. 그 후 과경연의 조사 결과로 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기타오카 발견 당시의 의복에서 극소량이지만 다른 인물의 혈액이 검출된 것입니다. 그 당시 다른 과에서는 방범 카메라나 자동차 번호 자동 판독 장치인 N시스템의 데이터를 이용 기타오카의 현 주소를 지정하고 행동 범위 안에 실종자가 없는지를 조사했더니 차가 도난당한 전날부터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당시 7세의 여아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뒤 지역 경찰과 소방대원도 가담하여 기타오카가 쓰러져 있던 부근에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죠. 결과는 최악으로 흘러갔습니다. 수색 개시부터 불과 몇 시간 후의 일입니다. 기타오카가 쓰러져 있던 경사면 바로 위 산길에서 실종된 소녀의 것으로 보이는 몸통 부분과 그 옆에서는 혈액이 묻은 삽이 발견되었던 겁니다. 삽은 기타오카가 사는 아파트에 비치되어 있던 제설용 삽이었습니다. 근처에 머리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수색을 계속하자 몸통 부분 발견 현장에서 정상으로 산길을 향해 15분 정도를 걸어간 곳에 살짝 넓은 5평 정도의 평평한 곳에서 파묻혀 있던 소녀의 머리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한 현장 모습에 흐느끼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두부 발견 소식을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간 저는 그 광경에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발견자의 말로는 당초 소녀의 머리는 위에서 흙이나 낙엽을 덮어 완전히 파묻어놨는데 그 앞에 일부 파낸 듯한 흔적과 찢어진 비닐봉지가 표식이 되어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큰 의문점이 생기죠. 기타오카는 어째서 머리와 함께 묻은 몸통 부분을 파내어 일부러 비닐봉지를 꺼내 산길로 운반한 것일까요? 의문은 오히려 깊어만 갑니다. 며칠 후 기타오카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로부터 짧은 시간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듣고 기타오카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기타오카의 목소리는 너무도 연약해서 저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진술을 들었죠. 전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근처에 초등학생을 물색하고 있었어요. 마침 저학년 여자애가 지나가길래 재미있는 게임이 있으니 같이 하자고 꼬셔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덮치려고 했는데 저항하는 바람에 여자애를 묶고 감금할 목적으로 준비해놓은 밧줄로 여자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처음엔 시체를 토막내서 조금씩 갖다 버리려고 했는데요. 욕실에서 머리를 절단하다 보니 너무 중노동이란 걸 깨닫고 그 이상은 사체를 절단하는 걸 포기하고 머리와 몸통 부분을 따로따로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사체를 산에다 묻어버리면 발견되지 않을 거라 봐서 근처 주차장에서 차를 훔치고 아파트에 비치되어 있던 삽을 들고 자주 갔던 적이 있는 현 경계선의 산으로 향했죠. 차로 갈 수 있는 한계까지 산길을 달려 거기서부터는 시신과 삽을 들고 걸어서 산으로 올랐어요. 정상을 향해 산길을 한참 올라간 곳에서 조금 넓고 평평한 곳을 발견해서 갖고 온 삽으로 구멍을 파고 시신을 묻으려고 했는데요. 삽 끝이 평평해서 깊이 파지 못해 일단 시체를 숨길 수 있을 정도로 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진술은 상황 증거로 봤을 때 저도 납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의 진술이었죠. 몸통은 왜 몸통만 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지?
제 질문에 기타오카의 낯빛과 표정은 싹 바뀌고 공포에 질린 듯하게 변했습니다. 전 여자의 시신을 묻은 뒤 그 자리에 삽을 버리고 원래 왔던 산길을 내려갔어요. 20분 정도 걸었을 때 낙엽 위를 밟으면서 걷는 저와는 다른 발소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저는 바로 근처에 있던 바위 그늘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죠. 그 발소리는 산길을 좌우로 휘청거리면서도 틀림없이 내 쪽으로 다가왔어요. 전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발소리에 섞여서 금속판을 끊는 듯한 소리가 같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삽이다. 누군가 삽을 가지고 나를 찾고 있는 건가? 시점 있는 걸 봤나? 들켰다면 어쩔 수 없어. 죽일 수밖에. 각오하고 다가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전 발소리의 주인공을 향해 달려들려고 바위 그늘에서 뛰쳐나왔어요. 하지만 눈앞에 있던 건 삽을 끌면서 비틀거리면서 걷는 목 없는 소녀였습니다. 저에게는 갑작스레 믿을 수 없는 진술이었지만 두려움과 후회로 파랗게 질려 눈물을 글썽이고 떨면서 나약한 목소리로 말하는 이 남자에게 저는 처음으로 일말의 인간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 후 소녀는 끌고 온 삽을 양손으로 고쳐들고 발길을 돌려 도망치려는 기타오카의 아킬레스건을 자르듯 내리쳤고 기타오카는 그대로 절벽에서 굴러떨어져 정신이 들었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마친 뒤 용태가 급변한 기타오카는 그 후 병원 침대에서 꼬박 이틀 동안 악몽에 시달리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타오카의 죽은 얼굴은 저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고통과 후회와 공포로 가득 찬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 소녀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타오카의 진술대로 사인은 교사였고 죽은 뒤 두부가 절단된 게 판명되었죠. 다만 역시 이상했던 건 피해자 소녀의 발바닥에 사후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과 기타오카의 아킬레스건을 절단했던 건 사체를 묻을 때 썼던 제설용 삽으로 거기에는 기타오카를 포함한 어른 몇 명의 지문과 함께 피해자인 소녀의 지문도 묻어 있었던 겁니다. 기타오카의 수수께끼 같은 진술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찰의 손에 의해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